반갑습니다. 호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AI의 신수입니다. 입구자로 붙였을 때 바로 33에 들어가는 수인데요. 아주 유력한 수법이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식 보석에서 백이 우아기에 걸쳐두고 손을 뺀 장면입니다. 흑은 백을 공격하기 위해서 입구자로 붙였는데요. AI의 신수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수는 흑이 이 자리에 호구를 치게 되면은 자세가 좋아지기 때문에 호구를 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뻗어서 두는 것인데요. 이렇게 둔다면은 흑은 3칸 또는 2칸으로 협공을 하게 됩니다. 우아기 흑을 보면 한 칸으로 지켜져 있는데요. 이 수가 날일자라면 백은 날일자나 2칸으로 띄어서 쉽게 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아기 흑이 한 칸으로 지켜져 있기 때문에 공격이 훨씬 강력합니다. 날일자일 때하고는 달라요. 백이 뛰어나가게 된다면은 흑이 같이 추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아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돼서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흑에게 내주게 되고요. 우아기일 때도 흑집으로 크게 굳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1로 뻗어서 두는 수는 지금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바로 33에 뛰어 들어가는 게 AI의 신수이자 아주 유력한 수법입니다. 흑의 응수는 4가지가 있는데요. A, B, C, D. 이 4가지 응수 중에서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흑1로 귀에서 막는 수입니다. 흑이 귀 쪽에서 막는다면은 백은 2선을 젖히게 되고요. 흑은 바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웅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흑이 많이 당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104자리에 돌이 있을 때도 33에 침입하면 귀 쪽에서 맞고 2선 젖힘을 당하는 것은 흑이 당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심지어 104자리에 돌이 없는데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이러면은 이만저만 당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둬서는 바둑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활용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백이 굳이 이 자리에 돌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으로 입구자로 둔다거나 또는 2선으로 호구 쳐서 이후에 백 한 점이 살아오는 수를 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귀 쪽에서 막는 수는 흑이 너무 많이 당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논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는 흑의 4가지 응수 중에서 가장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흑1로 위쪽에서 호구를 치면서 젖혀가는 수입니다. 이때 백이 2로 늘어서 두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흑은 뻗어서 연결을 차단하게 되고요. 백이 밀어 올릴 때 협공을 합니다. 이후에 백이 단수 치는 수가 선수라고 하더라도 백이 무겁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백이 2로 뻗어서 두는 수는 좋지가 않고요. 백은 같이 젖혀가는 게 좋은 수입니다. 흑이 끊고 백이 나갈 때 3선으로 늘어서 두는 것은 싱거운 결과입니다. 백은 귀 쪽과 연결하게 되면 쉽게 살았죠. 그리고 차후에 백이 한 점도 늘어서 움직이는 맛이 있습니다. 흑은 백이 연결하지 못하도록 귀 쪽에서 막아야 되는데요. 이때 단수를 치고 몰아서 2점을 버립니다. 여기서 백 한 점을 이어서 두거나 또는 귀 쪽에서 이렇게 굳히면서 둘 수가 있는데요. 발빠르게 귀 쪽에서 두는 수를 추천드립니다. 흑이 끊어서 두는 것은 잊지 말고요. 있는 것은 무겁습니다. 몰아서 그냥 쉽게 한 점을 버리면 됩니다. 흑은 2점을 따내서 이미 두터운 상태였기 때문에 한 점을 더 따낸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쭉 뻗은 백의 힘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흙이 끊어온다면은 중앙을 하나 몰아두고요. 또 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고 또 붙이고요. 뒤에는 차후에 눈목자로 움직이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또 한 수를 두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이 활발한 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흙이 끊어서 두던 수들은 한번 둘 때마다 5집 정도씩 늘어난데 반해서 백이 둔 수는 한 수에 20집의 가치를 가진 곳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백이 훨씬 좋은 보석이 되겠습니다. 만약 흙이 B의 백 한 점을 잡아두지 않는다면은 백이 바로 움직이는 수가 큰 수가 됩니다. B의 백 한 점을 연결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칸 띄어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백은 눈목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 백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후에는 이쪽에 끝내기를 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백이 찌르고 막았을 때 끊어둡니다. 흙이 나온다면은 하나 늘어두고요. 흙이 막았을 때 뒤에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네, 일선에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일선에 붙였을 때 바로 막는 것은 배가 되고요. 또 이쪽에서 늘어서 두는 것은 수부적으로 흙이 잡히죠. 그래서 흙은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젖히고 버리기 전에 단수를 먼저 쳐야겠죠. 젖히고 버린다면은 이게 흙집이 투자는 굉장히 많이 됐는데 몇 집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흙집을 보면은 아랜도를 7개나 따냈는데 집은 이 101점까지 포함해서 20집 정도 20집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돌이 투자가 많이 됐는데요. 자, 여기서 백이 좀 더 수순을 좋게 가져간다면은 이거 나와서 끊기 전에 먼저 하나 붙여가는 게 좀 더 좋은 수순이 됩니다. 하나 붙여두고 나와서 끄는 다음에 백이 흙이 밀 때 눌러서 두고요. 단수 치고 뻗어서 백도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일선에 붙여가는 것은 끝내기 때 또는 팩감을 쓸 때 활용을 하면 되겠죠. 백이 젖혔을 때 흙은 아래쪽에서 단수를 치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백이일 때 한 번 더 밀어둡니다. 백은 이렇게 한 칸 띄워두고요. 흙은 뒤쪽 백 한 점을 제압을 해둬야 됩니다. 백은 단수를 하나 쳐두고요. 가하기를 굳혀서 둡니다. 자, 이 결과 역시 백이 활발한 보석이 되겠습니다. 귀 쪽에는 이렇게 2선에서 활용하는 수가 있고요. 또 수순 중 흙5로 이렇게 한 칸 띄지 않고 바로 막아서 두는 것은 백이 하나 젖혀두고요. 들여다보는 수를 선수한 다음에 호구를 치게 된다면은 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흙 5로 띄어서 두는 수가 점수입니다. 백은 2선을 활용하면서 좌우에 흑진에 침투하는 수단을 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흙이 위쪽에서 젖혀가는 수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젖혀가는 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젖혔을 때 백이 타개하는 과정이 이 AI 신수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보면서 여러 번 감탄을 했습니다. 와, 과연 AI구나. 이런 수법이 있구나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음미해 보시죠. 흙이 2선을 젖힌다면 백은 귀를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눈목자로 달리고요. 흙은 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칸을 띄게 됩니다. 자, 여기서 뒤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 수를 어렵지 않게 찾아낸다면 정말 고수 중에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 찔러 두고요. 이렇게 2선을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끊었기 때문에 흙은 자연스럽게 한 점을 잡게 되는데요. 자, 이때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자, 흙은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내는 것은 안 되죠. 자,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끊어두게 되면은 흙이 나오더라도 백이 따라 나오면서 이 끊어둔 수 때문에 흙 한 점이 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흙 한 점을 따내면서 또 옆에 있는 흙 한 점을 재차 잡을 수가 있게 돼서 흙은 이곳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뒤를 젖혀서 흙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나왔을 때 흙은 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귀를 막게 된다면은 흙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수구적으로 잡혀있던 백이 이렇게 끊어두고 이선의 6으로 끊어두고, 자, 원래는 자충이라서 사실은 떠올리기 힘든 착상이에요. 백이 8로 단수 치는 게 자충이 되죠. 그래서 실력이 세면 셀수록 오히려 더 떠올리기 힘든 수인데 AI는 이런 수들을 쉽게 찾아냅니다. 이 수로 인해서 위에 잡혀있던 백이 오히려 흙을 잡으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수순을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시죠. 수순 중 백이 찌르고 끄는 수로는 이렇게 찌르고 끊었죠. 먼저 끊고 찌르는 수도 있습니다. 둘이 비슷한 결과인데요. 흙이 반발했을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찌르고 끊고 잡았을 때 단수를 쳐두고요. 끊습니다. 흙이 나오고요. 단수를 치고 여기서 한 점을 따냈는데 위에 흙을 살리는 수도 있긴 합니다.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렇게 일선에 뻗어둡니다. 자, 그러면은 백은 옆에 있는 흙 한 점을 잡으면서 위에 104점은 내주게 되는데요. 자, 104점을 버리기 전에 단수를 하나 치고요. 아주 기분 좋은 활용이죠. 그리고 한 점을 잡습니다. 여기 단수를 치면은 4점을 잡으면서 살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백이 우변을 벌려가게 된다면은 하변도 두고 우변도 깨서 백이 좋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변 백말은 공격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 공격을 오더라도 바로 붙여서 둔다면은 젖히고 늘어서 한 칸 띄고 이 수로 쉽게 타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오구자리 공격 올 때 옆구리에 붙이는 수, 이 수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은 멀리서 다가와서 여기 손을 뺀다면은 그 다음에 공격하는 수를 노릴 수가 있는데요. 백은 여기서 가만히 받아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변에 벌려둔 백돌은 필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을 다 두게 돼서 백이 활발한 보석이 되겠습니다. 또 백이 찌르고 끊어둔 다음 단수를 치고요. 뒤쪽에 한 점을 끊었을 때 이 끊어진 한 점을 끌고 나오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점을 버리면서 두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때는 흙 한 점을 그냥 따두면 됩니다. 그리고 뻗었을 때는 이것도 받기 전에 단수를 치는 게 역시 기분 좋은 활용이죠. 단수를 치고 가만히 이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은 수로는 상황에 따라서는 변으로 전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어두는 것도 괜찮은 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본다면은 백의 집은 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변의 흙진형이었는데 이곳에 알뜰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흙의 집이 더 이상 늘어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단수 한 방이 너무 기분 좋죠. 끊어둔 곳이 이 변화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좌기에 걸쳤을 때 지금은 두 칸 낮은 협공이 적절한 정석 선택이 됩니다. 흙이 3-3에 들어가는 것은 백의 의도대로 됐기 때문에 너무 싱겁고요. 반발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뛰어나왔을 때 가만히 귀를 받아둡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공격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한 방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따낼 때 붙인다면은 이 돌들과 왼쪽에 백안점이 연결이 됩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끊어서 두는 것은 흙이 오히려 무리기 때문에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위에서 압박을 하는 것도 백이 한 수 지켜두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흙도 약점이 있어서 다시 중앙을 둬야 되고요. 이 백을 강하게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 역시 백이 활발한 포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변에 흑진영이 깨진 게 크고요. 우변 백이 완생이기 때문에 또 우상기 쪽에도 이렇게 침투를 해서 편하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찌르고 끄는 장면으로 돌아가서요. 이선의 백 한 점을 잡는 것은 백이 활발한 포석이 됐기 때문에 3선의 백 한 점을 단수 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더라도 백은 흑 한 점을 끊어서 두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이곳에 단수를 쳐서 빵따냄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리부터 빵따냄을 주는 것은 백이 손해가 되겠습니다. 가만히 끊어두고요. 뒤에 흙이 이렇게 밀고 나온다면은 그때 단수를 치고 뒤에 흙을 제압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빵따냄을 주더라도 뒤에서 흙이 조금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백이 더 나은 결과죠. 그리고 만약에 흙이 귀를 두지 않는다면은 이곳을 단수 쳐서 따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늘어서 따내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백이 늘더라도 한 점이 빠져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따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107 한 점이 이곳에 있을 게 아니라 연결을 하고 있는 게 한 점이 잡히는 수가 없어지는 만큼 이득이 되겠죠. 끝내기로 그만큼 득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단수를 치지 않은 것이고요. 자, 여기서 흙이 빈 삼각으로 웅크려서 두는 것은 백이 늘어서 둡니다. 계속해서 한 점을 잡는 것은 백이 선수로 귀를 살았고요. 장하기를 굳혀갑니다. 그리고 빵따냄을 하는 돌이 하나 없는 만큼 흙의 두터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점을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잡을 때는 백이 가만히 귀를 막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흙이 선수가 되긴 하지만 좀 전과 다른 것은 역시 빵따냄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흙이 두더라도 백이 이 한 점을 잡는 수는 있죠. 잡는 수는 남아있지만 이것을 미리부터 해서 흙을 두텁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흙의 두터움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끝내기가 됐을 때 입이 다 확정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빵따냄을 하면 되죠. 미리부터 이렇게 빵따냄을 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수를 치지 않고 아껴두는 것이 묘미가 있는 수순이고요. 보여드린 참고도 중에 저거 귀에서 수가 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백이 찌르고 끊어둔 다음 재차 흙 한 점을 끊었을 때요. 흙이 한 점을 밀고 나옵니다. 여기서 단수를 쳐줄 수밖에 없고요. 젖혔을 때 이 흙 두 점이 완벽하게 제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귀에 수는 있어요. 단수를 치고 일선에서 단수를 치게 된다면 패가 됩니다. 백이 한 점을 넣는 것은 단패가 돼서 좋지 않고요. 따냈을 때 흙이 단수를 치면 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흙이 이선을 밀고 나오고 패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백 한 점을 하고 있었던 돌이 지금 연결이 돼서 잡는 수가 없어졌죠.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패는 2단 패라서 흙이 바로 해소가 안 됩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2단 패가 어느 정도 느낌인지 지금 감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흙이 패를 쓸 차례죠. 가변 쪽에서 패를 쓰고요. 백은 받아두겠습니다.
따내면은 그때 백감을 쓰고요. 흙이 따낼 때 네, 수순 중 한 번은 이렇게 백감을 써두겠죠. 또 다른 곳에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흙이 한 번 더 둬서 따내야지 마침내 폐는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백은 다른 곳에 또 한 번 더 두고요. 자, 그런데 폐는 해소를 했는데 해소를 했다고 해서 백도를 다 잡은 게 아닙니다. 우변의 백석점은 아직도 움직이는 맛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둬야지 우변의 백석점까지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백은 또 한 번 더 둘 수가 있으니까 이 결과는 흑이 패를 이기고 우변 백마를 잡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백은 중요한 곳을 여러 번 둬서 이 결과는 흑이 패를 이겼음에도 백이 오히려 앞서 나가는 형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단패를 초반부터 무리하게 투자해서 진행할 수가 없고요. 백도 배 부담은 있기 때문에 중반 이후에 큰 곳이 둘만한 곳이 없을 때 적절한 시점에서 해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선 저침의 마지막 부분 흑의 반발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 찌르고 끊었을 때요. 흑이 빈삼각으로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백은 흑 한 점을 잡아두고요. 여기서 흑은 백 두 점을 단수 치는 수와 백 한 점을 단수 치는 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백 한 점을 단수 칠 때는 그냥 단수를 쳐야지 중앙부터 단수를 치고 돌파를 하는 것은 손해가 됩니다. 자, 백이 재차 젖혀가는 수가 좋아서요. 흑 6이 오히려 악수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는 중앙 쪽을 단수를 치지 않고 바로 돌파를 하면서 단수를 치고요. 백이 한 점을 따낸다면은 이후에는 다시 평범한 보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흑이 백두점을 잡기는 했지만 또 우변 쪽에는 여전히 백 한 점이 움직이는 수와 활용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둔다면은 흑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단수를 치는 수까지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칸 벌려서 준동하는 수가 남아있죠. 그렇다고 활용하는 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두 점을 단수 치는 것은요. 우변 백 한 점이 움직이는 맛은 그만큼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변 백말에 대해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백이 보석을 먼저 전개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진행 역시 백이 활발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아까 수순 중에 먼저 찌르고 끊는 것 말고 수순을 바꿔서 끊는 것을 먼저 두고 찌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흑이 막아서 둔다면 똑같습니다. 다른 진행은 다 똑같고요. 흑이 반발을 했을 때만 약간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막아서 두는 것은 흑에게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막지 않고 뒤에서 막아서 반발을 합니다. 이렇게 둔다면은 백이 두 가지 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이쪽을 막으면은 2선 쪽 또는 3선 쪽에서 이렇게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되고요. 또 변쪽으로 둔다면은 뒤쪽에 두 점까지 흑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끊고 찌르는 것보다 찌르는 수를 먼저 두고 끊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흑이 이렇게 반발했을 때 지금 압박의 강도가 다릅니다. 지금은 흑이 반발을 하면서 우변의 백돌들이 못 살았죠. 반발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만큼 백도 부담이 되고요. 하지만 백이 찌르고 끊는 것을 먼저 두면은요, 흑이 반발을 하더라도 이런 그림이 됩니다. 자, 우변의 백돌들은 가볍게 버리면 되기 때문에 백이 부담이 없죠. 압박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찌르고 끊어서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순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선을 젖혔을 때는 눈목자로 달린 다음에 찌르고 끊는 것.
이것만 기억해 둔다면은 이후에는 한두 번만 더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순이 떠오를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흙이 위쪽으로 젖히든 아래쪽으로 젖히든 백이 활발한 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흙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 선에 가만히 넣는 것이 가장 무난한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는다면은 위에서 백이 살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변 쪽은 백이 집을 짓더라도 이 선에 이미 흙돌이 와 있어서 큰 집이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하변 쪽에 가치가 좀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구를 당하는 것을 가볍게 보면서 이렇게 변으로 전개를 해 나갑니다. 여기서 흙은 101점을 잡아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작게 잡는 것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눈목자를 두더라도 이후의 전투 과정을 미리 염두에 두면서 미리 공격을 하고 있도록 흙 3으로 지키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둔다면은 백을 크게 잡아서 오히려 신수가 손해 아니야? 실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은 다르게 두지 않고 가장 쉽게 둡니다. 호구 자리를 이렇게 늘어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붙여서 뻗은 정석에서 백이 3-3에 들어가고 흙이 2선으로 차단한 것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백이 한 번 더 둔다면은 들여다보면서 이쪽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흙이 백을 잡으려면은 한 번 더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은 다른 수를 두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가기를 날일자 굳힘했을 때 순환 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정석 모양에서 이상한 수가 없죠. 다 나쁜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 선으로 뻗은 흙 1이 실제로 큰 수긴 하지만 초반에 큰 곳이 많은데 너무 빨리 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흙 3도요. 흙 3도 좀 전에는 좋은 수처럼 보였는데 지금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소극적으로 지키고 있죠. 뒤에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칸을 뛰든지 폭을 넓혀서 더 크게 지켜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백은 이상한 수가 하나도 없어요. 걸치고 붙이면 늘고 전개하고 귀붙이고 이상한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흙만 초반에 이 선으로 빠지고 작게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더라도 역시 백이 활발한 진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이 변으로 전개한다면 흙도 손을 돌려서 큰 자리를 더 나가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각이지만 애초에 백도를 공격하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흙의 의도를 피해서 유연한 포석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작전상으로는 백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바로 3-3에 뛰어드는 AI의 신수와 흙의 대응, 연화도와 창고도, 반발수단까지 알아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이 3-3에 뛰어들었을 때 흙이 위로 젖히는 것은 백이 같이 젖혀서 좋아지고요. 아래쪽으로 젖히는 것은 뒤를 움직입니다. 흙이 한 점을 차단할 때 여러 가지 변화도를 바로 다 외우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찌르고 막을 때 끊는 수.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후에는 한두 번만 더 보면은 수순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기억이 날 겁니다. 찌르고 끊는 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흙이 늘어두면은 평범한 보석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무난한 진행이 된다는 것. 함정수나 꼼수는 이득을 보더라도 상대편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배운 AI 신수는 함정수 꼼수가 아니라 정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둬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실전에서 사용을 한다면은
이 수를 처음 보는 상대는 아마 당황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잘못 든 것 같지 않은데도 바둑이 나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굉장히 유력한 수이기 때문에 익혀서 실전에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수는 프로 실전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백이 김지석 구단이었고요. 흑이 박정환 구단이었습니다. 다음에 3-3이 아니라 이쪽에서 들여다보면서 움직이는 수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은 고스트 바둑왕에서 히카루가 약간 각성하기 시작했을 때 이 수를 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수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